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장애진 앵커 3대 지수가 또다시 급락한 채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면서 최악의 한 주를 또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통신주가 이날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또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뉴욕주가 비필수 사업장의 폐쇄를 명령했다는 소식에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장인에 대한 100%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전날 캘리포니아주가 자택 대피령을 내린 데 이어 뉴욕주까지 외출 자제령을 내림에 따라 약 6천만 명이 자가격리 상태에 놓였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결국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개장 직후에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점차 키워 나갔는데요. 결국 4.55% 하락해 19,173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전날 깜짝 반등하며 2만 선을 탈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2만 선을 내준 것인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약 4,000포인트, 17.3%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여 만에 최대 낙폭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역시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에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3.79% 떨어져 6,879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일주일간에는 13%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는 듯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오후장에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15%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렇게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상품 시장 가운데 또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22달러, 장중에는 19달러 정도 선까지 내려가게 됐는데요.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게 한 4.46%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월물이 바뀐 탓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장중에 19달러 그리고 마감 종가로는 22달러까지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 기준으로는 11%나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의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냥 하루짜리 기대감으로 끝나버렸고 이런 것들 덕분에 국제 유가는 급락을 한 채 또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1.11% 올라서 약 1,5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넘어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 물량뿐만 아니라 리스크 해지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금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종가는 1,501.1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도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1%대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좀 달리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그 위험자산에 대한 그 리스크가 꽤 커지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 채권의 매수가 늘어났고요. 1%대가 다시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종가 확인해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외신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JP모건에서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Stocks can return to records early next year if the U.S. can curb coronavirus spread. 주식 시장이 코로나19가 억제되면 내년 초 시장의 최고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JP모건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S&P 500 지수의 경우 2021년 초에 3,4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라코스 부자스 분석가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최근 고점에서 30에서 최대 50% 정도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점차 선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내년의 하락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반드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패키지를 즉각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공격적인 재정 정책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증시 하락 확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덧붙였는데요. 최근 시장의 회복 여부에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망들이 또 각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 부양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경기 부양책을 더 공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교문이 지난 주말 사이에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경기 부양 패키지가 거의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레리 커들로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 바로 CNBC에 나와 있는데요. 경기 부양 패키지가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했던 금액은 약 1조 달러 수준이었었죠. 그런데 그 금액에서 단박에 2배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또 2조 달러라고 하면은 미국의 생산량, 전체 생산량 가운데 1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CNBC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일요일, 현지 시간 일요일이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2조 달러의 부양책은 그들의 법안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법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부양 패키지가 상원이 법안을 통과할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서는 이를 두고 펠로시 의장이 법안에 대해 반대 시그널을 내비쳤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잠시 후 선물 시장을 보면 바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어서 종목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Starbucks is closing thousands of cafe-only stores across the U.S., keeping drive-thrus open and paying workers for 30 days, whether they come to work or not. 스타벅스에서 결국 영업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 드라이브-스루를 제외한 매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 한해서 수천 개 매장을 2주 동안 모두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영업을 제한할 방침인데요. 이 조치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매장을 폐쇄하라고 창원한 결과입니다. 로잔 윌리엄스 스타벅스 부사장은 이렇게 전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금 라떼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의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는 있었지만 전국의 매장을 닫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병원과 보건소 주변의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다행히 직원들에게는 31분의 급여를 일을 나와도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스타벅스도 결국 문을 닫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스타벅스가 입을 타격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떼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생필품은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이런 생필품에 대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직원을 10만 명 더 고용하고 그리고 시간 외 수당도 2배가량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의 통신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시간 외 그 수당에 급여를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유통공룡 아마존이 급증하는 생필품에 대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는 지난 토요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직 코로나19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떻게 아마존이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급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그 이후부터는 시간의 수당을 2배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마존만의 상황은 아니고 그 아래 나오는 내용을 보면 월마트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월마트도 워낙 이런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추가적인 고용을 15만 명, 시급 근로자 15만 명을 추가로 고용을 한다고 밝혔고요. 5억 5천만 달러 정도를 근로자의 보너스로 지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덕분에 유통공룡들은 그래도 대부분 시장의 하락에서 큰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외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